오늘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요. 또 내일장 전망까지 절대 전략에서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문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는 부담을 논할 시점으로 정해 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뀌신 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담이라는 건 밸류에이션 의미하는 건가요? 좀 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고요. 밸류에이션, 즉 가치에 관한 부담이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하루의 하락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국 증시의 밸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지표의 어떤 절대적 수치 자체는 높아졌다는 것을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이익 증가율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왔다면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플러스 121%가 고점이었습니다. 물론 남은 분기에도 50% 내외의 증가율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세 자릿수 증감률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이익 사이클 자체는 이미 고점을 통과했다는 거고요. 수출액 증감률 또한 5월에서 6월 기점으로 고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마찬가지고요. 백신 접종률 상승이나 리오프닝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제 정상화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증시 자체적으로도 주도주 중심으로 밸류를 무시했던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지난 1년 2개월과는 달리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지만 주도주라 불릴 만한 종목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상승으로 시총 상위 종목이 변화한 사실이 미래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 담고 계신 종목들 무턱대고 더 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 이제부터는 태도 자체를 조금 방어적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신규 매수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중반에 FOMC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더 간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 있을 때도 대체적으로 시각이 긍정적이었는데, 이 네. 시점에서 부담을 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뭔가 좀 트리거가 된 시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세요?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상승이, 스탠스의 변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아, 같고요.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네. 상승이 추세적으로 꺾인 게 아니지만, 음. 준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확실히 주도주가 없다라는 데 다들 끄덕끄덕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장에서 보여줬던 특징들 좀 체크 포인트 될 만한 부분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연준이 일단 금리 조기 인상 등의 어떤 매파적 스탠스 내비친 것을 의식한 탓인지 음, 3,250포인트 구간을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조정 심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 이런 현재 환경에서 국내 역시 민감주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개인들이 그나마 이제 약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초과적인 하락은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은 반도체나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매수세 확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보도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카카오나 네이버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주 우위 흐름은 이어졌지만 낙폭 자체는 코스피 대비해서 제한적이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치료제나 진단키트 강세를 보였습니다. 5G나 컨텐츠 업종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포인트 상회하면서 강달러랑 좀 연동을 지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양상이었는데 수급하고 특징 종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시젠이나 셀트리온 그룹주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내후년에나 진행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 때문에 은행주들 하락은 계속됐고요. 3분기 전기료 앞서 말씀드렸던 동결 때문에 한국전력 등 관련주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나 코로나 테마,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는데 미국 인테리어 호황, 수혜로 코메론의 주가가 급등한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자나 하이닉스, 신한지주 카카오 등을 팔았고요. 셀트리온, LG전자, 하나솔루션 등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등을 사고 카카오 게임즈나 동진세미캠, 원익 IPS 등을 팔았는데 특징적인 것은 OLED 관련해서 AP 시스템이나 PI 첨단 소재 쪽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장 봤다면은요, 내일 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일단 연준 의장의 입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오는 22일 코로나19와 연준의 대응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매파적 발언을 내놓기엔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비둘기적인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라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일에는 이제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발표될 예정인데 이미 FOMC를 통해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 긴축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경기 지표가 좀 견조하고 강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국내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면 우선 오늘 발표된 6월 수출 지표 전년 동기비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 24일 날 지금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 6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 심리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5월에는 105점이 기록하면서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OLED 소재주의 반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제2의 전성기 맞을 것이라는 예측에 OLED 소재주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PI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관련주들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애플 아이폰 출시 시기에 관련 시장이 한 단계 도약했던 것처럼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의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LCD 패널 가격이 올라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OLED 쪽으로 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이라든지 내년 OLED 아이패드 출시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2025년까지도 연평균 40% 이상 고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됐든 장기 보유가 됐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OLED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봐주시네요. 그리고 역시나 테이퍼링, 이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문제는 자동차와 반도체다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우선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 5월 초에 반등을 한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들어 이제 다소 주춤한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를 모색하다가 6월엔 다시 약세 반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 압력 확대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데요. 환율이란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달러 강세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 선 부근을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반도체 공급 차질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두 섹터의 영업이익 전망 역시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재 주가가 부진한 이들 업종의 비중 확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추천드렸던 아이진 한 주간 변동폭이 컸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주가가 이제 쉽게 오르지 못하는 양상인데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드 유지할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신규로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DI 동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국내 1위 업체이고요. PBR도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고성장 예상이 되고 1분기에 이미 이런 성장세가 확인이 되었다 생각하고 환경설비 등 기타 사업 또한 유망하기 때문에 최근 에코프로 BM 상승률의 어떤 편승하는 효과를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꼼꼼히 좀 봐주셨는데 문제는 자동차와 반도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쪽은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확실히 좀 좋으니까 쉬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좀 사모아 가자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쪽은 시총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수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사이즈 큰 종목군들을 포트에 담는다. 이쪽이 좀 더 갈 거다. 약간 두 개가 상충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고요. 시총 상위주들 말 그대로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 고점을 형성했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을 보면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포지션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늘어났는데 상위주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들 종목의 비중 자체는 절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에 저는 무게를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 업종이 한 번 더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죠. 이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대신에 탄탄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한다면 그 다음번 상승 국면에서 조금은 또 수익을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반도체 역시나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별주로 오늘 하나 좀 더 제시가 됐는데 DI 동일이라는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다소 좀 힘 빠지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좀 더 지쳤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주 중반이 이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 특히나 이번 주는 연은 총재들의 연이은 발언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또 남은 시간들 보내야 되겠습니다. 내 종목 너무 소외돼 있다. 왜 이렇게 안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신청받고 또 즉석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